오늘 상원이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로, 예, 아직은 의장이 아니라 그냥 이사로 지명하는 안건을 인준했습니다. 예, 연준의 이사는 14년의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임기가 14년이 보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차기 중앙은행 의장으로 지명하고 있는 워시에 대한 최종 투표에서 중요한 주요 관문을 통과를 했다는 거죠. 오늘 표결 결과가 51대 45였습니다. 여기에는 44로 나오는데 45로 됐고요. 당파에 따라 나뉘니까 공화당이 다 찬성하고 민주당은 다 반대하고 뭐 이러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기권이 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존 페러먼 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쪽에 합류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앞서서 상원이 어젯밤에도 투표를 한 번 했습니다. 뭐냐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 후보로 지명하는 거였습니다. 어제는 후보로 지명하는 걸 투표를 했고 오늘은 정식 위원으로 투표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어제 후보로 투표를 할 때에는 찬성이 49, 반대가 44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하면 찬성이 2표가 늘어났고 반대는 1표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근데 찬성이 두 표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투표가 이뤄졌을 때는 민주당에서 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존 페러먼 상원의원뿐만이 아니라 크리스 쿤스라고요. 델라웨어의 상원의원인데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페러먼 상원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50명의 공화당원들이 투표한 상황입니다. 원래 공화당 상원의원이 53명이니까 3명은 지금 이탈을 한 거죠. 뭐 기권을 했든 뭘 했든 이탈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이번 조치는 이달 말에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법무부가 제롬 파웰 현 의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자 파월 후임으로 워시를 지명한 것에 반대 입장을 풀어준 데 따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법무부가 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의회에서 증언을 할 때 이 연준의 본부 건물을 지금 다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그 리노베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 부정확하게 보고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의도적으로 지금 국민을 속이려고 위증을 한 것 아니냐라는 조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게 위증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의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감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죄는 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가 됐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웰한테 금리 낮춰라 그러는데 제롬 파웰이 계속 버티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은 낮출 수가 없다. 계속 버텨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파웰 의장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위증죄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 정치적인 압박이다. 연준이라는 조직은 정치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민주당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롬 파웰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막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 지금 금리를 낮추어야 이 경제 정책과 이 금리가 서로 맞물리면서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보수 지지자들, 마가 유권자들은 제롬 파웰을 아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지부진해지고 지금 임기가 5월 15일로 끝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제롬 파웰의 의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러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상원에 톰 틸리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상원의원이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공화당 상원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준 의원, 특히 연준 의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현재 연준 의장을 이렇게 조사하고 뒷조사하고 털려고 그러고 고잉 애프터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우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인준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탐 틸리스 상원의원이. 근데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어쨌든 그럼 시간도 다 됐고 연준 새로운 의장이 빨리 취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조사를 안 하겠다라고 조사를 멈추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톰 틸리스 상원의원도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케이, 나도 그러면 케빈 워시 찬성표 던지겠다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연준 의장이 연준 의원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워시 후보의 4년 임기 연준 의장, 체어맨이 되는 임명은 별도로 상원이 표결을 또 해야 되는데 이 표결은 빠르면 내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폴리티코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제롬 파웰 현 의장의 임기는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고요. 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이 보장이 되는 거라서 2028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그만두지만 하지만 이사로서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로 활동을 할지 아니면 스스로 사임하고 그냥 민간 사회로 돌아갈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롬 파웰 의장의 선택이기 때문에. 워시 후보는 최근 관세나 유가 상승과 같은 일회성 충격은 중앙은행들이 극복할 수 있는 일이고 현재의 인플레이션 추세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 투자자들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라는 점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CEM 그룹의 페드워치 도구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요, 연말까지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을 3% 미만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올해 말까지는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정상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언론이라든가 이른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결과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제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떼지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북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절대 사업가들을 경제학자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업가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앞서 나가는데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미 다 결론이 나온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론을 만드는 그 이론을 만드는 이유는 물론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드는 것이긴 한데 그 예측이 틀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실제로 이끌어 나가는 사업가들, 기업가들은 항상 창의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실제로 이게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금리를 낮추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현실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페드워치 같은 툴에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드워치 툴은 하루가 바뀌면 확 달라지는 하루가 다르게 주식시장 변하듯이 계속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러한 곳이어서 신뢰도를 저희가 두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속하고 과감한 금리 인하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는 반발에 부딪혔죠. 그래서 제롬 파웰한테 too late 제롬 그러면서 빨리 연준 금리를 내려야 돼라고 계속 강요를 했는데 그것이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거다. 대통령은 정치나 잘해라. 그 정치나 잘해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반대에 부닥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준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지나간 숫자를 보는 겁니다. 지나간 숫자. 이 연준이 참고하고 있는 자료가 결국은 노동부라든가 이 뭡니까 연방 정부에서 통계를 내놓은 통계치들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지표라든가 아니면 경제지표라고 해서 물가지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통계들입니다. 그 지나간 것에 대한 통계들을 보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경제학자들하고 비슷하게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업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죠. 사업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나름대로 예측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보통 기업가들, 사업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연준 의원들이 예상해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일선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상치는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황금기, 미국이 황금기를 맞는 시간을 확 당겨주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과거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나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금리 낮췄다가는 인플레이션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우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